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대화 끝날 즈음 어느새 사과하고 있는 나. 내가 실수했나? 내가 오해한 건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나?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결국엔 진짜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현실감을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러요.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내 판단력과 자존감을 무너뜨려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이에요. 무서운 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내가 눈치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돼요. 그리고 이 조작에 유독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MBTI 유형 탑5,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방어법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본인 유형이 나오는지 집중해 보세요. 먼저 한 가지만 짚고 가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미국의 심리 전문 매체 사이칼러지 투데이는 이런 말을 해요. 가스라이팅은 공감 능력이 높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고요. 가해자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유형들이 가스라이팅에 끌려다니는 건 그 유형의 단점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유형의 강점, 공감하는 능력, 배려하는 마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성향이 조작의 틈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전제 하나. MBTI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아요. 어떤 유형이든 자존감과 경계선이 단단하면 가스라이팅은 훨씬 어렵게 들어와요. 오늘 순위는 경향성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시작할게요. 5위. ENFJ. 관계가 전부인 사람. ENFJ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지, 관계가 괜찮은지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뭘 잘못했나 먼저 떠올려요. 이 성향이 가스라이터에게는 아주 편리한 조건이 돼요. 상대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ENFJ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 갈등이 생겨도 내가 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쪽으로 빠르게 정리하려고 해요. 그게 반복되면 나는 항상 참고 상대는 항상 넘어가는 구조가 조용히 자리를 잡아요. ENFJ가 조심해야 할 신호. 관계에서 유독 나만 사과하고 있다면 한 번은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4위. ISFJ. 조용히 참는 사람. ISFJ는 갈등을 정말 싫어해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끝나지를 생각해요. 상대가 화났을 때 맞서는 것보다 내가 조금 물러서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참는 습관이 가스라이팅 환경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가스라이터는 상대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수록 더 과감하게 현실을 왜곡해요. 처음에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 저항이 없으니까 다음번엔 더 큰 왜곡을 시도하는 거예요. ISFJ는 또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오래 붙들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ISFJ가 조심해야 할 신호.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너무 자주 하고 있진 않나요? 3위. INFP. 나보다 상대를 더 이해하려는 사람. INFP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려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지. 나는 모르는 그 사람 사정이 있을 거야. 이 깊은 이해심이 INFP의 정말 아름다운 면이에요. 그런데 가스라이팅 관계에서는 이게 함정이 돼요. 상대가 내 현실을 부정해도 INFP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변호할 이유를 먼저 찾아요. 내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내가 오해한 거라고, 상대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INFP는 자기 내면에 갈등이 생기면
그걸 밖으로 표출하기보다 안에서 계속 소화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관계에서 불편한 게 나의 문제인 건지 상대의 문제인 건지를 스스로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INFP가 조심해야 할 신호. 분명 내가 서운한 상황이었는데 어느샌가 내가 상대를 다독이고 있다면 내 감정은 그 대화에서 지워진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2위 INFJ. 혼자 다 이해하고 혼자 무너지는 사람. INFJ는 사람을 읽는 직관이 탁월해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속마음의 결을 금방 포착하고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느껴요. 그런데 이 능력이 가스라이팅 관계에서는 역으로 작동해요. INFJ는 가해자의 고통도 보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굴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겠구나. 그 이해심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순간에도 망설이게 만들어요. INFJ는 또 갈등이 극도로 싫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자체가 신체적인 고통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파국을 피하기 위해 먼저 양보해요. 그 양보가 쌓이면 어느새 상대가 틀려도 내가 맞추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INFJ는 이 모든 걸 혼자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밖에서 보면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한계를 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INFJ가 조심해야 할 신호.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모를 피로감이 계속된다.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1위 ENFP. 사람을 너무 믿는 사람. 1위는 ENFP예요. ENFP는 세상을 낙관적으로 봐요.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먼저 찾고 관계에 온 마음을 쏟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가능성을 믿어요. 저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우리 관계도 나아질 수 있다고. 가스라이터는 이 믿음을 정확히 알고 이용해요. ENFP는 상대가 가끔 다정하게 대해주면 역시 원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기억을 재편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러브 바밍이라고 해요. 폭풍처럼 사랑을 쏟다가 갑자기 차갑게 굴고 다시 다정해지는 패턴. 이 사이클에 ENFP는 특히 강하게 끌려요. 그리고 ENFP는 자기 기억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했을 때 상대가 그런 적 없어 라고 하면 내 기억을 의심하는 게 ENFP에게는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요. ENFP가 조심해야 할 신호. 그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운데도 그 사람이 보고 싶다면 그 감정 자체가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5 유형의 공통점이 뭔지 느껴지시나요? 공감 능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 이건 약점이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차갑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 관계를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을 골라요. 그 마음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순위에 내 유형이 있다면 그건 나는 약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지킬 것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문제는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게 다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실제로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 직후 내 감정을 짧게 기록해요. 가스라이팅의 핵심 수법은 그런 적 없어로 내 기억을 흔드는 거예요. 대화가 끝난 직후 메모장에 딱 2줄만 적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 기록이 쌓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현실 감각을 지키는 근거가 돼요. 두 번째, 반응하기 전에 3초 멈추고 내 감정부터 확인해요. 가스라이터가 현실을 왜곡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내가 틀렸나? 를 먼저 체크해요. 이 습관이 문제예요. 상대 말에 반응하기 전에 딱 3초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인가? 를 먼저 물어봐요. 억울한가? 혼란스러운가? 불편한가? 내 감정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의 왜곡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시각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요. 가스라이팅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오직 그 사람만이 나를 이해한다고 느낄 때예요. 가해자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고립시켜요. 친구든 가족이든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의식적으로 유지해요.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 보인다면 그게 현실 감각을 되찾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잔인한 점은 당하고 있는 동안 내가 문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하나는 가져가셨으면 해요.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 기억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걸 반복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내 유형이 나왔다면 지금 주변 관계를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